네, 오늘도 계속해서 설득의 심리학 그려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잠재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이 무엇인지 확신하고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잠깐 동안 다른 제품에 대해 언급한 다음에 추천하려는 제품의 장점을 길게 설명하는 것이 효과가 좋을 것이다. 전혀 시작을 하지 않은 상태의 프로그램보다 일단 시작을 한 상태의 프로그램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완성하고 싶은 욕구를 더 많이 느끼게 한다고 한다.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숙제를 하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우는 아이가 있다고 할 때 당신은 아이에게 뭔가 보상을 줘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말마다 숙제를 6번 하면 한 번은 숙제를 안 해도 되는 규칙을 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경우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에 숙제를 해야 하는 주말 한 번을 미리 제하고 시작하면 아이가 훨씬 더 의욕을 낼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프로그램의 완수나 목표 달성을 향해 이미 달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속도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조직의 리더들은 강력한 세일즈 문구를 생각해내거나 필요한 돈을 모금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등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때 반드시 조직 구성원들과 협력해야 한다. 협동하는 그룹은 한 가지 문제에 딸린 수많은 하위 문제를 팀원들에게 분산시킬 수 있지만 혼자 일하는 사람은 각각의 과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말하고 싶은 사실은 공동으로 의사결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최종 선택은 항상 리더가 해야 한다. 그러나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리더가 좀 더 조직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어떤 빈틈없는 세일즈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한다. 먼저 작은 주문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즉 전체 제품군의 유통계약을 맺기 위한 포석을 가는 겁니다. 아무 관심 없는 잠재 고객에게 일단 10분만 시간을 내달라는 식으로 작은 한 걸음을 내딛기만 한다면 그들의 승낙을 얻어낼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 숙제를 하지 않거나 방을 치우지 않는 핑계를 잘도 찾아내는 말 안 듣는 아이들에게 먼저 작은 한 걸음을 내딛으라는 요청을 하면 결국 설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 예를 들어 잠깐 동안 숙제를 같이 하자고 말하거나 아끼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상자에 다시 갖다 놓으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그들이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작은 부탁에 동의한다면 더 열심히 공부하거나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글씨를 잘 쓰는 일에 관심이 많구나 라고 말했더니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도 열심히 글씨 쓰는 것을 발견했다. 여러분께서 선택할 항공사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무원의 말은 그렇게 많은 항공사 중에서 우리가 자기 항공사를 선택한 데에는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이다.